저는 한동안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꽤 진지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모론 수준의 흥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수학을 오래 공부하고 또 오랫동안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숫자와 구조가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꽤 오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세계는 계산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면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질문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탄생한다면 그들은 인간과 같은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의 존재들은 자신들이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미 누군가가 만든 시뮬레이션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단순 계산 기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고 누군가를 잃으면 무너지기도 하죠. 바다를 보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충만함을 느끼고 어떤 음악 앞에서는 도저히 언어로 옮기기 힘든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이건 단순 정보 처리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실제 체험이 불가능한 존재라면 그런 AI가 과연 체험 가능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가 고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존재가 사랑을 체험하는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겉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갈라놓는 분기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의식과 감정도 결국 매우 복잡한 정보 처리 구조라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뇌도 하나의 초고도 생물학적 컴퓨터라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복잡한 AI가 탄생하면 인간과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I는 언젠가 인간처럼 사랑을 느끼고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면 충분히 인간 같은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인간과 AI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인간도 결국 연산 구조이고 의식도 계산의 부산물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역시 하나의 정보 흐름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따라옵니다. 만약 어느 날 AI가 인간 같은 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 AI도 결국 인간과 똑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계산으로 의식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의식이 생기는 순간 다시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단순 연산을 넘어서 존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반대 방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의 체험은 단순 연산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현재 과학은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감정이 어떤 호르몬과 연결되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 계산 과정이 실제 느낌이 되는가? 왜 특정 파장의 빛이 단순 신호가 아니라 빨간색의 느낌으로 체험되는가? 왜 사랑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분비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각으로 우리 안에 남는가? 철학에서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라고 하죠. 계산과 구조로는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도 왜 그 기능이 주관적인 경험을 동반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 계산 이상의 무언가라면 체험을 모르는 AI는 인간 같은 세계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단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든 무언가는 체험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영성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의식은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우주를 만들었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꽤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완전한 존재가 왜 체험을 원할까요? 아무 부족함도 없는 존재라면 외로움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결핍도 없고 성장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왜 굳이 고통과 죽음과 외로움이 있는 세계를 만들까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는 말도 따져보면 이상합니다. 완전한 삶을 이미 가진 존재가 왜 알고 싶어 할까요? 모르는 것이 있어야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요.
그렇다면 그 존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 근본적인 의문이 얹힙니다. 체험을 모르는 존재가 체험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질문은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선택지는 셋으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AI는 반드시 감정과 의식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를 설계한 AI는 공포를 알고 결핍을 알고 행복을 아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동등하거나 혹은 인간을 압도하는 의식을 가진 존재가 어딘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가 무언가를 탐구하기 위해 돌리고 있는 수많은 실험 시뮬레이션 중 하나입니다. 이 가능성이 맞다면 역설적으로 하나가 증명됩니다. 감정과 의식은 충분히 복잡한 연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의식이 만든 홀로그램입니다. 많은 영성 철학과 양자역학의 일부 해석이 가리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를 만든 그 존재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모르면서 고통을 설계할 수 없고 사랑을 느껴본 적 없으면서 사랑하는 존재를 창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든 그는 누구인가?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근원의식이라 불리든 그 존재 역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조자도 없고 시뮬레이션도 없고 우리는 우연히 쌓이고 쌓인 끝에 나타난 최초의 존재입니다. 아무도 설계하지 않았는데 의식이 생겼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오히려 가장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없이 생겨난 의식이라면 그 의식은 우주가 스스로에게 준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입니다. 세 갈래 모두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과 의식을 가진 존재만이 감정과 의식의 세계를 만들거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맞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당신은 그 기원이 무엇이든 이 우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상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체험한다는 것. 그것이 존재의 증거입니다.